2025년은 AI로 인해 전 산업 영역에서 다양한 변혁과 혁신이 본격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치 변곡점의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2025년. 그러면 이 AI 시대에 하드웨어,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는 AI 서비스는 과연 누가, 어떤 기업이 시장을 지배할까? 네, 해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김지현 작가님 모셨습니다. 잠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오랜만에 뵙게 됐는데 네. 오늘도 이 IT 트렌드 또 전망서와 함께 찾아와 주셨습니다. 네. 작년에 이제 2024년 전망으로 저희가 또 IT 관련된 전반적인 이야기 나눠봤었는데 그렇죠. 와, 그때 정말 제가 어마무시한 인사이트를 얻었거든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제가 나름대로 점들을 공부했던 것들을 토대로 작가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네. 이 점이 선이 되고 면이 되는 네. 그런 그림을 좀 그릴 수가 있었는데 네. 그래서 오늘도 네. 또 작가님과 함께 내년에 대한 IT 트렌드를 좀 알아보면서 내년에는 내가 어떠한 방향성을 좀 잡아가야 될지 또 투자로서도 그렇지만 또 인생으로서도 그렇죠. 이런 부분들 또 함께 생각해보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간단하게 또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그 IT 트렌드 2025라고 하는 이 책을 쓴 저자 김지현입니다. 제 명함은 좀 다양하게 있어요. 작가로서 활동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강사로서 활동하기도 하고 그리고 한 20년이 훌쩍 넘었네요. 네,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으로서, 임원으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IT예요. IT 기술을 우리 일상과 우리 사회와 우리 산업과 더 나아가서는 기업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에 대한 연구와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IT라는 게 점점 가면 갈수록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좀 찾아온 것 같기 때문에 네. 사실 작가님께서도 더 바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쵸. 아무래도 기술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한 20년 넘은 것 같아요. 첫 번째가 1995년도에 컴퓨터로 인해서 시작된 웹. 그리고 2010년대부터는 스마트폰으로 시작된 모바일. 15년 터울이잖아요. 네. 그럼 2025년. 딱 15년 차거든요. 아, 그러네요. 1995년, 2010년, 그리고 2025년이잖아요. 그렇죠? 2025년은 AI로 인해 전 산업 영역에서 다양한 변혁과 혁신이 본격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PC 혁명, 스마트폰 혁명에 이은 AI 혁명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게 맞아요. 바로 내년 2025년일 것 같다. 그 시작점이죠. 와, 그래서 그런지 이번 IT 트렌드 2025에서도 거의 AI가 좀 주인공인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제 AI만 다룬 건 아니고 AI를 이제 점으로 보고 네. 그 점과 다른 기술들이 연결되면 어떤 선이 만들어지고 그 선들이 모아져서 어떤 산업계의 면으로서 혁신이 본격화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좀 다뤘죠. 예를 들면 AI와 AR은 AI와 메타버스는 MR은 AI와 블록체인이 만나게 되면 AI와 로봇이 만나게 되면 AI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가 만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 그리고 그 변화로 인해서 우리 산업은 어떤 혁신을 하게 될까 기업은 어떤 변화를 해야 될까 그런 내용들을 좀 두루두루 다루었습니다. 근데 말씀 들으니까 갑자기 또 문득 생각이 드는 게 이 AI라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웹으로 인한 또 PC가 생성이 됐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라는 또 새로운 디바이스가 또 탄생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의 개념에서는 AI를 이 PC, 이 스마트폰에 입히려고 하는 상황에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우리가 또 온디바이스 AI라고 부르고 그렇죠. 예. 그러면 1차적으로 기존의 PC, 스마트폰에 AI가 접목된다면 또 어떤 상황, 시대가 좀 나올까? 이 부분도 질문을 참 잘하셨어요. 이제 기술을 이해할 때는 그냥 막 맹목적으로 기술을 막 파고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냐면 우리가 기술쟁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는 기술을 이해해서 우리 일상이나 기업이 어떻게 바뀌고 그로 인해서 뭐 어디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을지 우리는 어떤 대처를 해야 되는 게 좋을지를 고민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좀 멀어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잘 정리하셨는데 이렇게 프레임워크를 정리하면 돼요. 컴퓨터가 있었고 네. 예, 그 컴퓨터 안에는 수많은 부품들이 있죠. 네. 뭐 그래픽카드, 칩셋, 뭐 CPU, 메모리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 컴퓨터를 만드는 제조업체가 있고 네. 근데 그 컴퓨터는 연결돼야 되죠. 인터넷에. 그렇죠. 그럼 뭐가 필요하죠? 초고속 인터넷망이 필요하잖아요. 네. 예, 드루넷, 케이블 모뎀, 혹은 ADSL, VDSL
한국통신 이런 업체들이 연결시켜줘야 되잖아요. 네. 예. 그다음 소프트웨어가 필요하죠. 컴퓨터를 조작하려고 하면 운영체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윈도우.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즉 컴퓨터와 초고속 인터넷망과 윈도우가 만나서 컴퓨터라고 하는 환경이 조성되면 그 위에서 우리는 무엇인가 하죠. 예, 게임을 하기도 하고요. 네. 예, 혹은 워드 프로세서나 일을 하기도 하고요.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돌리기도 하고 웹 브라우저를 실행을 해서 웹사이트에 들러서 커머스, 쇼핑을 하기도 하고 혹은 엔터테인먼트를 즐기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또 커뮤니티, 카페, 블로그, 메일 이런 서비스를 쓰잖아요. 그래서 정리하면 컴퓨터 하드웨어와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과 네트워크 그리고 윈도우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기반 하에 웹이라고 불리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네이버와 다음과 이런 수많은 인터넷 회사들이 만들어진 거죠. 이게 바로 1995년도부터 2010년도까지의 15년간의 컴퓨터 기반의 웹 패러다임이라고 우리는 지칭을 하죠. 그럼 스마트폰은 어떻게 바뀌었느냐? 똑같아요. 컴퓨터가 스마트폰으로 바뀌었어요. 네. 컴퓨터를 구성했던 많은 부품들이 바뀌었죠. 스마트폰 들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화면에 작은 LCD 화면도 있고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도 바뀌었죠. 네. 예, 단순히 CPU가 아니라 예, 고성능 CPU가 아니라 성능은 좋지만 배터리가 되게 중요한. 그렇죠? 그러니까 퀄컴에 이런 CPU가 들어가기도 하잖아요. 네. 메모리도 바뀌죠. 그쵸. 더 경량화된 하지만 컴퓨터보다 용량이 더 적은 초고속 인터넷도 바뀌었죠. 유선 인터넷이 아니라 무선. 4G LTE 예, 무선으로 바뀌잖아요. 네. 그러면 컴퓨터가 스마트폰으로 초고속 인터넷망이 4G LTE로 바뀐 거죠. 또 하나가 남았네요. 소프트웨어. 네. 윈도우가 바뀌죠. iOS로 iOS. 바뀌고, 그렇죠? 운영체제가 바뀌죠. 안드로이드로 바뀌고. 네. 그러면 우리는 이 위에 웹이 아니라 앱이라고 불리는 걸 통해 가지고 인터넷 서비스를 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앱스토어 위에 수많은 앱들이 올라갔죠. 기존에는 네이톤으로 쓰던 게 카카오톡으로 쓰고, 그렇죠? 기존에 다음지도 쓰던 걸 티맵을 쓰고, 그렇죠. 그렇죠? 기존엔 안 쓰던 것도 새로 쓰게 돼요. 모바일에서는 배달의 민족, 당근마켓, 그렇죠? 카카오티, 예, 카카오뱅크, 네네. 애플페이 이런 형태의 서비스를 앱으로 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패러다임이 바뀐 거잖아요. 네. 이걸 우리는 모바일 패러다임이라고 하죠. 그럼 이걸 그대로 대입하는 거죠. 어디에? AI에. 예, 그렇게. 그러면 이제 질문이 들죠. AI의 디바이스 하드웨어는 뭐지? AI의 네트워크는 뭘까? AI의 소프트웨어는 뭘까?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AI라고 하는 플랫폼 위에 마치 웹이나 웹브라우저, 네. 모바일의 앱스토어의 앱처럼 AI에서의 또 다른 앱은 무엇일까? 이걸 놓고 보면 비교도 되고 그러네. 그 과정에서 아 그래 맞아. 웹의 시대에 가장 처음에 돈을 벌었던 기업은 삼성전자, 삼복컴퓨터, 현주컴퓨터는 컴퓨터 만드는 기업이었거든요. 휴레패커드, IBM, 델 그랬잖아요. 네네.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업, 마이크로소프트가 대표적이었죠. 그렇죠. 예. 그런 회사들이 돈을 벌었죠. 통신사도 돈 벌죠. 아까 했던 KT부터 해서 한국통신 뭐 이런들, 데이콤, 초고속 인터넷 망 보급하면서. 맞아요. 그리고서 웹에서는 네이버와 다음의 시대가 펼쳐진 거잖아요. 싸이월드도 그때 있었고, 세이클럽도 있었고, 맞아요. 맞죠? 그러면 모바일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좀 바뀌었죠. 무게중심이. 스마트폰을 만들던 애플이나 삼성전자 이런 회사들, 그렇죠? 네네. 그리고 그 통신망도 이제는 무선 인터넷, 데이터 통신을 하는 주로 SK텔레콤, LG U+ 이런 데로 바뀌었죠. 네네. 네트워크 바뀌었으면 소프트웨어도 바뀌죠. 이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니라 예, 안드로이드나 iOS 기반화의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만드는 그런 스토어를 만드는 회사들이 주목받았죠. 그리고 웹도 더 이상 기존에 있었던 네이버나 다음이 아니라 스마트폰에서의 앱을 많이 쓰는 카카오나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데로 바뀌었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바뀌는 것처럼 그러면 이 AI 시대에 하드웨어,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는 AI 서비스는 과연 누가 어떤 기업이 시장을 지배할까 이걸 들여다봐야죠. 그러면 어느 정도는 각각의 분야 하드웨어, 뭐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좀 윤곽이 그려지고 있는 단계인가요, 지금이? 막 그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올해 상반기엔 잘 안 보였거든요. 근데 중반 지나면서부터는 아 그러네. 이게 AI가 즉 챗GPT가 소위 말하는 네네. 생성형 AI 서비스가 스마트폰에서 앱으로 혹은 컴퓨터에서 웹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이 전용 AI 디바이스가 있어야 더 편리해지겠네. 이런 하드웨어도 좀 눈에 보이고 네네. 맞아. 그런 형태로 만들어진 AI 서비스라고 하는 게 흔히 말하는 미드전이나 뭐 런웨이나 퍼플렉스티나 이런 게 다가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AI 에이전트 서비스가 좀 필요하겠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기존에 있었던 인터넷 서비스는 어떻게 바뀌고 또 신규 과거에는 없었던 웹과 앱에서는 없었던 AI 덕분에 만들어질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인터넷 AI 서비스는 이런 게 있을 수 있겠네 이런 건 좀 보이고요. 다만 아직 잘 안 보이는 거는 이 OS 쪽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될까? 이 네트워크 통신망이 AI를 위한 통신망이 있는 걸까? 존재하는 걸까? 뭘까 그거는? 뭐 6G, 7G 이런 형태일까? 아니면 이게 P2P라고 하죠. 피어투피어로 이 국지 네트워크 이런 형태의 새로운 네트워크가 필요한가? 이런 건 아직 보이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일부는 좀 50%는 보인 것 같고 50%는 아마 내년도 즈음에 뭔가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2025년이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되겠네요. 마치 변곡점의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2025년은. 네. 이럴 때 이제 정신 차리고 기술을 잘 알아야죠. 책을 읽고 기술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이걸 이해하고 준비를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작가님께서 이 AI가 내년이 기점이다. 2025년이. 그렇죠. 이때 또 꺾일 수도 있고 반대로 또 본격적인 시작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왜 하필 2025년인가요? 3년 차잖아요. 2023년, 2024년, 2025년. 그러니까 챗GPT가 본격적으로 보급된 게 2023년이거든요. 22년 11월에 만들어져서. 예, 딱 3년 차거든요. 내년이. 근데 IT 업계에는 3년 차가 되면 증명을 해야 돼요. 이 기술이 보급이 실제 되어서 돈을 창출해낼 수 있을 만한 깜냥이 되는지를 증명해내야 돼요. 3년 안에. 예전부터 계속 그래왔나요? 카카오톡도, 쿠팡도, 유튜브도 물론 이제 그 당시의 시점에서 뭐 5년, 6년도 있었지만 대체 3년, 최근에 3년이에요. 3년간 투자된 금액이 실제 어떤 비즈니스 밸류나 사용자 가치를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지 못하면 이건 깜냥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내년에 아마 그 3년 차가 됐기 때문에 이 인프라에 거대하게 투자된 금액이 실제 밸류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증명해줘야 되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증명을 못해서 고꾸라지거나 증명을 해서 더 이제 바람을 타는 경우가 있는데 AI는 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초거대 자본들이 AI에 대해서 올인했거든요. 만약 증명이 안 되면 다 망해요. 다 죽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만들 겁니다. 그게 내년이다. 예, 그게 내년이죠. 2025년. 그야말로 내년에 완전히 대격변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렇게 봐요. 3년 딱 되는 시점에. 2007년도에 아이폰이 나왔다고요. 네. 2008년에 앱스토어가 나왔어요. 앱스토어가 바로 2007년에 나온 게 아니에요. 첫 번째 해에는 앱스토어가 없었고 2008년에 앱스토어가 나왔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이게 세상을 바꾸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2010년도부터 본격적인 갤럭시 기반의 안드로이드가 쏟아지면서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됐죠. 그러면서 이제 모바일 하면서 쭉 간 거거든요. 저는 이제 내년도에 또 다른 중요한 변곡점 중에 하나는 AI 디바이스예요. AI 전용 디바이스. 항상 모든 IT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하드웨어와 함께 해요. 새로운 디바이스가 있어줘야 그 디바이스를 기반으로 더 나은 사용자 경험, UX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게 기술과 만나서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지금의 AI는 컴퓨터, 스마트폰에서 쓰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 밥이에요, 사실. 물론 대단한 경험이긴 하지만 이거는 새로운 생태계라 불리기에는 좀 약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웹이 컴퓨터가 있었고 모바일이 스마트폰이 있었던 것처럼 AI도 그에 상응하는 디바이스가 있어야죠. AI 디바이스가. 그런 면에서 2025년도에는 AI 디바이스가 뭐 다양하게 출시가 되면서 이 AI를 한 단계 새로운 플랫폼으로 상승시켜주는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